산업 리포트 더 팩트에서 오늘 팩트체크 인사이트 알아보겠습니다. 김수경 캐스터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최원주 전문가님께서 바닥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예, 원달러 크게 하락하네요. 아, 예. 예. 뭐 어제 원달러 환율 보니까 좀 고점 기구가 좀 장 마감에 좀 보이더라고요. 예, 네. 오늘 추가로 크게 하락하면서 이제 뭐 유가도 내리고 환율도 내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도 지금 해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업종에서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보시죠. 하나금융투자 통신 서비스 업종 신정부에서도 통신주는 정책 수혜주, 주가 정상화 전망, 투자 의견 비중 확대입니다. 차기 정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짜부터 시작이 되죠. 올해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가 이어집니다. 차기 정권에서 어떤 정책이 진행될지 그 가운데서 통신 산업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새 정부에서 통신 산업에 대해서 어떤 투자 방향을 잡고 있을까요? 네, 요즘 섹터별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신정부의 정책 방향 점검이고 거기에 따른 유불리 여부를 계속 판단을 하게 되는데 통신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신 요금이라던가 휴대폰 뭐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 주파수 할당 가격 이런 정책들이 모두 다 통신사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거 중요하게 점검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결론부터 이 말씀을 드리면은 정책 수혜 가능 섹터 이렇게 분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정부에서도 현재 통신 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는 점을 암시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TV 토론이나 언론사 인터뷰 등을 보시면은 윤석열 당선자가 신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을 선언하겠다, 정부를 선언하겠다 이런 좀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5G라던가 넘어서는 6G까지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인프라가 중요하잖아요. 4차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게 통신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부의 육성 정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때문에 정부 정책에 유리한 섹터가 통신주가 될 거라는 관점에서 레포트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또 한 보도에서 단독으로 나왔는데요. 이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태스크포스 그리고 정부와 공공 쪽의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좀 움직여 주려면 네. 반드시 이런 통신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그런 또 논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예상되는 움직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새 정부 들어설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뭐 이슈라던가 공약 중에 하나가 통신비를 깎아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아, 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신요금 인하 이슈가 언급이 된 적이 없는데요. 뭐 일부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통신비 공약을 첨가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새 정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게 4차 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통신비를 깎아주게 되면은 4차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그 정책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배치되는 거고요. 또 6월에 지자체 선거가 있긴 한데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 권고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규제 이슈 이런 소멸로 인해서 통신주가 이제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는 통신주들의 정상화 과정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과도한 할인율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비해서는 통신주가 싸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 사용 대가가 접속료 개념으로 지금 전환 중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5G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통신사 망패권 강화 그리고 신사업 성과 도출이 기대가 된다는 점도 앞으로 통신주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통신주의 주가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까지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통신주 투자하시는 분 여전히 많은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워낙에 인공지능이라던가 뭐 콘텐츠 쪽에 대한 투자도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성장에 대한 인자를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어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통신주는 아직은 방어주다라는 개념이 좀 강하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서서히 멀티플이 이제 상승하는 구조가 나타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속도가 빠를 거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아주 빠른 속도를 기대하기 힘든 것은 아무래도 규제 환경 개선이 통신사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향상이 이제 본격화되고 나서 이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뒤늦게 주가가 좀 반영되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미리 이제 앞서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점진적인 멀티플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미 통신사 실적 보면은 괜찮습니다. 실적 개선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내년까지 장기적인 실적 호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의 멀티플은 상승할 것이고 기대 배당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3사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각각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SK텔레콤은 대부분의 아마 증권사 레포트에서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SK텔레콤 목표 주가 8만 원 보고 있고요. KT는 4만 5천 원, 그리고 에듀플러스는 13,900원 목표 주가 내고 있습니다. 네, 통신주 하면 오늘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메타버스도 물론 지금 하고 있고요. 정말 실제 현실화되고 있는 다양한 신산업들의 성장 산업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죠. 워낙 실적의 규모가 이미 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데 증권사에서는 앞으로 통신주의 멀티플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줬네요. 그래서 기대 배당 수익률까지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차기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매년 대선마다 우리가 이제 통신요금 인하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져 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예. 뭐 통신요금 인하는 신정부 들어서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4차 산업 육성 정책의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I 빅데이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AI 빅데이터 육성으로 통신산업의 인프라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트래픽 증가, 그 다음에 디바이스 확장, IoT 진화에 따른 통신 서비스 매출이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둔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혹시 혹여 이제 경기 둔화가 되더라도 통신사 매출은 영향이 미미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마케팅 비용이 하향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추세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 배당금 및 올해 배당 성향 감안을 하면은 올해도 이제 주당 배당금은 상향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올해 시장이 약세장이라고 본다면은 역시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배당이 있기 때문에 주가 하방 경직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5G 투자가 부진해서 올해 5G 설비 투자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이런 점은 좀 안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5G 가입자 증가세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이후에는 피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올해 이동전화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결국에는 역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차기 정부가 이 4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프라도 같이 챙길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5G 관련해서 투자가 많아졌을 때 현재 5G 가입자가 지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ARPU, 맞아요. 서비스 가입자당 네. 그 수익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네요. 어느 시점에는 5G 가입자가 좀 많아지면 ARPU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네. 점점 좀 둔화되고 있어가지고 예. 여름 이후에는 뭐 그게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제 5G는 가입할 사람도 이제 거의 다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주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 이외에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입자는 가입하셨어요? 전문가님은요? 저는 쓰고 있는 5G잖아요. 저는 가입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저희는 가입을 안 했거든요. 아니 요즘 네. 다 전원이 5G 아닌가요? 아닌데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각 그 통신사마다 5G 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의 비중도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근데 지금 최원재 전문가님은 가입할 사람은 이미 다 가입했다라는 관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ARPU의 역성장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탑픽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주가가 사실 탄력적으로 갈 거라는 기대는 크게 안 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통신주. 만약 예.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네.
일단 KT하고 SK텔레콤인데요. KT 같은 경우는 자회사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기대 배당 수익률이 약 7% 정도로 배당 가치 대비 이제 좀 저평가 받고 있다. 주가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뭐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지수가 그동안에 뭐 많이 변동폭이 컸지만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올해 역시 주당 배당금도 상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주사 전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포스코나 뭐 LG화학처럼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은 뭐 그런 쪽이랑 틀리게 좀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더 그거는 시장의 좀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입니다. 역시 감가상각비가 감소해가지고 이익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마케팅 경쟁 완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지금 올해 배당금 상향이 쉽지는 않지만은 기대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 반응을 보시고 이러니까 KMW가 못 갔죠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통신 장비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동안에 많이 이제 뭐 공사가 좀 부진하고 그래서 좀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어차피 이제 5G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좀 매출이나 이익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KMW는 과거에 5G 강자였는데 차라리 요즘에 신흥 강자 쪽으로 차라리 5G를 관점을 옮기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죠? HFR이라든가 뭐 이노와이어리스 뭐 이 정도. 네. 이들 종목은 정책 수혜 기대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 5G 관련해서 매출이 이제 더 증가할 것이고 공사 늘어나면은 그렇게 예.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실적주로 네, 움직일 맞습니다.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산업리포트 더 팩트에서 신정부에서 어떤 통신 정책의 방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일단은 통신비 인하 정책이 없다는 점을 증권사도 또 최원재 전문가도 첫 번째로 꼽아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서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통신산업에 정책 수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증권사에서는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멀티플 자체도 통신주가 중장기적으로 상향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주의 멀티플 상향과 함께 기대 배당 수익률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현지 전문가는 통신주 일단 경기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경기 방어주로 부각될 수 있는 관점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G 설비 투자가 올해 증가하게 되면서 통신주들이 이런 투자에 대한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5G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그 국면, 특히 여름의 한계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면서 ARPU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심을 갖는 종목으로 KT와 SK텔레콤을 꼽아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